여러분, 혹시 강황가루 집에 한 통쯤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사두셨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찬장 한 구석에 모셔두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열심히 물에 타서 드시거나 요거트에 뿌려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 제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강황가루를 물에 타서 드셨거나 그냥 숟가락으로 퍼서 드신 분들 계시다면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건 거의 대부분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네, 맞아요. 돈 주고 산 좋은 강황이 우리 몸에 흡수도 안 되고 그냥 빠져나간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산 건데 정말 억울하시죠? 그런데 말이죠. 똑같은 강황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흡수율이 무려 20배까지 올라간다면 믿으시겠어요? 똑같은 양을 먹어도 20배나 더 많이 흡수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법 같은 소리냐고요?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강황 섭취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정답을 미리 살짝 알려드리자면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고기에 넣는 거예요.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왜 강황이 이렇게 주목받는 건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요즘 나이가 들면서 이유 없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주먹을 쥐려면 한참을 풀어줘야 해요. 무릎은 계단만 오르면 삐걱거리고 내려갈 때는 더 무섭죠. 허리는 조금만 오래 앉아 있어도 펴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깜빡깜빡하는 것도 부쩍 늘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제 뭐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하고 열쇠를 어디 뒀는지 한참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요.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어서 멍하니 서 계신 적도 있으시죠?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몸에 쌓인 만성염증이에요. 만성염증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다치면 그 부위가 빨갛게 붓고 열이 나잖아요. 이게 급성염증이에요. 몸이 스스로를 치료하려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만성염증은 좀 달라요. 열이 나거나 빨갛게 붓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계속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집안에 조금씩 물이 새고 있는데 벽지 뒤라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곰팡이가 번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해요. 이 만성염증이라는 녀석이 참 무서운 게 당장은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몸 곳곳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관절도 상하게 하고 혈관도 손상시키고 심지어 뇌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의학계에서는 만성염증을 만병의 근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당뇨, 심장병, 치매, 관절염 같은 질환들의 뿌리에 만성염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염증을 잡아주는 음식들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강황입니다. 강황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요. 염증을 가라앉히고 뇌에 쌓이는 나쁜 찌꺼기를 청소해주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고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전 세계 수천 편의 논문에서 커큐민의 효능이 검증되고 있어요. 그만큼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성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좋은 성분인 커큐민이 우리 몸에 잘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되냐고요? 고작 1%도 채 안 됩니다. 100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99%는 어디로 가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냥 변으로 나가버려요. 이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흡수율을 확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의 비율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어르신 10분 중에 1분 정도가 치매를 앓고 계신다면 인도는 20분 중에 1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유전자가 달라서 그런 걸까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답이 나왔어요. 인도 사람들은 거의 매일 카레를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카레와 함께 먹는 분들도 많아요. 카레의 주원료가 뭐예요? 바로 강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절대로 그냥 먹지 않아요. 카레를 만들 때 항상 기름에 볶고 후추를 넣어서 함께 조리한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전통 조리법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방법이었던 거죠. 바로 이게 비밀이었던 겁니다. 같은 강황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흡수율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인도 사람들은 이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엄마에게, 엄마가 딸에게 전해준 요리 비법 속에 과학이 숨어 있었던 거죠. 오늘 제가 이 비밀을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만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도 인도 사람들처럼 강황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황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일을 해주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치매 예방 효과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요즘 치매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본인이 걸릴까봐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치매가 왜 생기는지 그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몸을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잠을 잘 때도 뇌는 쉬지 않아요. 꿈을 꾸게 하고 심장이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당연히 찌꺼기가 생기겠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부산물이 나오는 것처럼요.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면 매연이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 뇌에서 나오는 찌꺼기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뇌에 쌓이는 나쁜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녀석이 뭘 하냐면요. 뇌세포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점점 굳어져요. 마치 배수구에 기름때가 쌓이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조금 쌓여도 물이 잘 빠지잖아요. 그런데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물이 안 빠지게 되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결국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심해지면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강황 속 커큐민이 이 끈적한 단백질 덩어리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마치 배수구에 쌓인 기름때를 녹여주는 세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2017년에 국제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커큐민을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해요. 단어를 기억하는 능력이 좋아지고 계산 속도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치매 환자분들께 18개월 동안 커큐민을 드시게 했더니 뇌 속에 있던 치매 유발 단백질이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8개월이면 1년 반이에요. 1년 반 동안 꾸준히 드셨더니 뇌에 쌓인 찌꺼기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물론 강황만 먹는다고 치매가 완전히 예방된다거나 치료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효과는 혈당 관리입니다. 요즘 당뇨병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당뇨는 아닌데 혈당 수치가 자꾸 오르락내리락 해서 불안하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공복 혈당이 100을 넘나든다고 하시는 분들, 식후 혈당이
140 이상 올라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께 커큐민이 희소식이 될 수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피 속으로 들어가요. 밥이든 빵이든 면이든 다 결국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어 줍니다. 그래야 에너지로 쓸 수 있거든요. 인슐린을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라는 방문을 열어주는 열쇠요. 인슐린이라는 열쇠로 문을 열어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 못하게 돼요. 열쇠가 녹이 슬어서 문이 잘 안 열리는 것처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피 속에 포도당이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열쇠는 있는데 문이 잘 안 열리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이 이 인슐린 감수성을 최대 40%까지 개선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인슐린이 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녹슨 열쇠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그러면 문이 더 잘 열리고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서 혈당이 안정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 105명에게 90일 동안 강황을 드시게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수치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90일이면 석 달이에요. 석 달 동안 꾸준히 드셨더니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강황만 믿고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관절 통증 완화 효과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는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아프고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려고 하면 관절이 먼저 알아요. 쑤시고 결리고 욱신거리죠. 이런 증상들 왜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관절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 닳아요.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게 닳으면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기죠. 이 염증이 통증의 주범이에요. 마치 오래된 기계가 녹이 슬어서 삐그덕거리는 것과 비슷해요. 윤활유가 부족하고 부품이 닳아서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생기는 거죠. 커큐민의 항염 효과가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미국의 관절염 재단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커큐민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일반 소염 진통제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관절염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임상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커큐민을 드신 분들은 관절 통증이 평균 58%나 줄었고 관절이 뻣뻣한 느낌도 73%나 개선됐다고 해요. 8주면 2달이에요. 2달 만에 통증이 절반 넘게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뭐냐면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약으로 먹는 진통제는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오래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잖아요.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하지만 음식으로 먹는 강황은 그런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꾸준히 드시기에 좋습니다. 네 번째 효과는 조금 특별한 건데요. 바로 발암 물질 차단 효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고기 좋아하시죠? 삼겹살, 갈비, 불고기 다 맛있잖아요. 가족들이랑 모여서 고기 구워 먹는 거 정말 즐거운 시간이죠. 그런데 고기를 고온에서 구울 때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게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이에요. 고기가 불에 직접 닿으면서 타거나 연기가 날 때 많이 생기는데요.
숯불에 직접 굽거나 고기 기름이 불에 떨어져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 많이 만들어져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포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아예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강황이 또 놀라운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 식품안전처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고기를 구울 때 강황가루를 뿌리면 벤조피렌의 독성이 최대 30%까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커큐민의 항산화 성분이 벤조피렌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 자체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불이 번지기 전에 미리 물을 뿌려서 차단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기 구워 드실 때 강황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도 챙기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강황의 놀라운 효능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핵심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강황 속 커큐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후추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쓰는 그 후추요. 후추 속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피페린이 정말 신기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몸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분해하려는 효소가 있어요. 간에서 주로 이런 일을 하는데요. 커큐민이 몸에 들어오면 이 효소가 바로 달려들어서 분해해 버려요. 우리 몸이 커큐민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없애버리려는 거죠. 그래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페린이 이 효소의 활동을 잠시 멈추게 해줍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경비원의 눈을 가려서 커큐민이 몰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비원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커큐민이 슬쩍 들어가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퍼지는 거죠.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커큐민을 후추와 함께 먹었을 때 혈액 속 커큐민 농도가 무려 20배나 높아졌다고 해요. 20배면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후추 없이 강황을 20숟가락 먹어야 할 걸. 후추를 조금만 넣으면 한 숟가락으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강황 한 봉지면 될 걸 20봉지를 사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도 돈이지만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다 드시겠어요? 그렇다고 후추를 왕창 넣으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매워서 못 드시잖아요. 재채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연구에서 사용한 비율은 커큐민 대비 피페린이 약 5%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강황 한 숟가락의 후추는 정말 살짝 한 꼬집 정도만 넣어주시면 충분합니다.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조금만 넣어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기름입니다. 아까 커큐민이 지용성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용성이 뭐냐면 기름에 녹는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물에는 잘 안 녹아요. 비타민 중에서도 A, D, E, K는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커큐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수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커큐민이 위장에 들어가도 다른 음식들과 제대로 섞이지 못하고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요. 아무리 휘휘 저어도 물과 기름은 따로 놀잖아요. 그래서 강황을 드실 때는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셔야 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을 기름과 함께 먹은 그룹이 물과 함께 먹은 그룹보다 혈중 농도가 7배나 더 높게 나왔다고 해요. 7배면 엄청난 차이죠. 어떤 기름이 좋을까요? 올리브 오일이 좋아요. 올리브 오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커큐민과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둘이 만나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거예요. 들기름도 좋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추가로 도움이 돼요. 코코넛 오일도 괜찮고요. 그리고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까? 열을 가하면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이 더 높아져요. 생체 이용률이 뭐냐면 먹은 성분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쓰이는 비율을 말해요.
열을 가하면 커큐민의 구조가 살짝 변하면서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는 형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황가루를 그냥 뿌리기만 하지 마시고 기름에 살짝 볶아서 사용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한 불에서 강황을 살짝 볶아주세요. 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요. 노릇노릇해지면서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 그때 음식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비밀을 다 알려드렸으니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일 드시는 밥에 강황을 넣는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간단하고 꾸준히 실천하기 좋아요. 밥은 매일 드시잖아요. 특별히 뭘 더 준비하실 필요 없이 밥 지을 때 한 번만 넣어주시면 되니까 정말 쉬워요. 비율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쌀 2인분, 그러니까 300g 정도 기준으로요. 강황가루는 티스푼으로 깎아서 딱 하나만 넣으세요. 수북하게 말고 깎아서요. 올리브 오일은 반 스푼, 후추는 한 꼬집입니다.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강황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몸에 좋으니까 많이 넣으면 더 좋겠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강황을 과하게 넣으면 쓴맛이 나서 정말 못 드셔요. 약 먹는 것 같아서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제가 알려드린 비율이 맛과 효능의 최적 비율입니다. 밥맛이 이상해지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카레 맛이 날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강황 특유의 쓴맛은 열을 가하면서 거의 다 날아가고요. 대신 구수한 누룽지 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밥 색깔이 살짝 노르스름해져서 보기에도 예뻐요. 그리고 밥알이 정말 윤기가 나고 찰져요. 올리브 오일 때문에 밥알이 코팅이 되어서 더 윤기가 나는 거예요. 식감도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팝솥에 쌀을 넣으시고 물 맞추신 다음에 강황가루, 올리브 오일, 후추를 넣고 살살 저어주신 후에 평소처럼 취사 버튼 누르시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골든 라떼라고 불리는 음료인데요. 해외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이 마시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에도 좋다고 해서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할리우드 배우들이 즐겨 마신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죠. 재료를 알려드릴게요. 우유 한 컵이 필요해요. 일반 우유도 좋고 아몬드 우유나 두유도 괜찮아요.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나 식물성 우유를 쓰시면 돼요. 강황가루 한 티스푼, 계피가루 반 티스푼, 꿀 한 스푼, 후추 살짝 준비해 주세요. 생강가루를 조금 넣으시면 더 좋은데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먼저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팔팔 끓이지 마시고 적당히 따뜻한 정도면 돼요.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리셔도 되고 냄비에 약한 불로 데우셔도 돼요. 그 다음 강황가루, 계피가루, 후추를 넣고 잘 저어서 덩어리가 없게 만들어주세요. 거품기로 휘휘 저으시면 더 잘 섞여요. 마지막에 꿀을 넣어서 단맛을 조절하시면 완성입니다. 꿀 대신 설탕을 넣으셔도 되는데 꿀이 건강에는 더 좋아요. 이 골든 라떼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계피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유의 트립토판 성분이 수면을 유도하거든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해져서 저녁에 드시기 딱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에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기 구울 때 활용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고기를 구우실 때 강황가루를 살짝 뿌려서 구우시면 돼요. 양념장에 미리 섞어 두셔도 좋고요. 고추장이나 된장에 강황가루를 조금 섞어서 쌈장을 만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기실 수 있어요. 불판에 고기를 올리고 위에 살짝 뿌려주셔도 됩니다.
후추도 함께 뿌려주시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발암 물질도 줄어드니까 일석이조예요. 고기 맛도 더 풍미 있어지고요. 특히 돼지고기와 강황의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도 잡아주고 감칠맛도 더해줘요. 닭고기에도 잘 어울리고요. 닭볶음탕이나 닭갈비 만드실 때 강황을 조금 넣으시면 색깔도 예뻐지고 맛도 좋아져요. 자, 이렇게 강황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 해요. 강황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분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정 약을 드시는 분이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건강을 챙기려다가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로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처방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혈전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이에요. 강황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서 이런 약과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피가 자주 나거나 멍이 잘 들거나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안 멈출 수 있어요. 해당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강황을 드셔야 해요. 두 번째는 담낭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담석증이 있으시거나 담낭염을 앓으신 적이 있는 분들은 강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담낭은 간에서 만든 담즙을 저장하는 곳인데요.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요. 담즙이 많이 나오면 담낭이 수축하면서 담석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담낭을 자극해서 극심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가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올 수 있으니까 담낭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담낭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이에요. 강황이 자궁을 수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조산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음식에 소량 들어간 정도는 괜찮지만 커큐민 보충제나 고농축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레 정도는 괜찮은데 강황을 따로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라는 거예요.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강황도 적당히 드셔야 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하루에 강황가루 기준으로 한두 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강황 속 커큐민은 치매 예방, 혈당 관리, 관절 통증 완화, 발암, 물질 차단까지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냥 드시면 흡수율이 1%도 안 돼서 대부분 그냥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흡수율을 높이려면 반드시 후추와 기름을 함께 드셔야 해요. 후추를 넣으면 흡수율이 20배까지 올라가고 기름을 넣으면 7배까지 올라갑니다. 인도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낮은 이유, 바로 매일 카레를 통해 강황을 후추, 기름과 함께 섭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천 년 된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맞았던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밥을 지을 때 강황가루와 올리브 오일, 후추를 함께 넣는 거예요. 쌀 2인분에 강황가루 1티스푼, 올리브 오일 반 스푼, 후추 한 꼬집이면 됩니다. 골든 라떼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 고기 구울 때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어요. 다만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 임산부와 수유부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도 사람들처럼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밥 지을 때 강황가루 1스푼, 올리브 오일 반 스푼, 후추 한 꼬집만 넣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